안녕하세요. 한금 같은 주말 시간에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생물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론과 가설이 있습니다만 크게 창조와 진화론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와 같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들에 의해서 지지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생물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생명의 기원과 관련돼서 겪는 갈등을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부터 이 포켓몬스터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피카츄가 진화돼서 라이츄가 되고요. 또 라이츄가 진화돼서 또 다른 존재로 진화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 거죠. 또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 공룡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진화론적 연대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 사람이 살지도 아니했던 시대에 이 공룡들이 주름 잡던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연대로 공룡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이 다 멸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출현했다 하는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누구로부터 진화론을 배웁니까? 권위 있는 과학 교사로부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갈등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지역교회에 그 집회를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들에게 1시간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진화론의 실체 허구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한 내용 중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가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에 엄청난 의심을 하게 됐고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 진화론 때문에 화가 난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과학고를 진학했고 또 어떤 청년은 카이스트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체계적인 진화론 교육을 받고서 믿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자기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진화론 1세계 교육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 훈련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배우는
그 기간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이제 진화론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그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열정을 품었던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진화론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한 이후에 자신에게 발생된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 하는 고백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학생 때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인데요.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의 강권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진화론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남원 서문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과학 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건직 공무원 아버님이 딸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같은 생물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쉬는 시간에 와서 자기의 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와 같은 사례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잖아요. 과학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를 무슨 진화를 합니까? 화학 진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고 하등한 동물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적인 그런 기전에 의해서 더 복잡하고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됐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동물의 진화 또는 생물의 진화라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쳐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인류 진화를 배우게 됩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최초 뭐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물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또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진화론은 과학에서 다룹니다만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죠?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또한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지만 그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과 성경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섞일 수도 없고 조화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 코넬 대학교의 윌리엄 프로바인 교수님이 진화론자인데요. 이분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면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믿지 못하게 됩니까? 성경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책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창조는 어느 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과 창조 중에 무엇을 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죠?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더 지지한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동안 그 생물 1, 2를 배우면서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예수쟁이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다 알려졌죠. 한 번은 이제 그 생물 선생님이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가 마쳐질 쯤 선생님이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진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생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이제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스치는 생각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화론을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과학적인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좀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더 나아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하는데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예, 청소년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저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신앙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배우게 됐고, 과학자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도전이 사실은 잘못된 도전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과학자 100명이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가 쓰고 그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볼 때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럽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 여기에 100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하면서 이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인터넷에 이 성명서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현재 몇 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명을 하려면요, 첫째,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 그리고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학단체나 그리고 학회를 밝혀야 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자신의 신상 명세서를 걸어야만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사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과학 분야에 반드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소지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000명의 과학자들이 자기 신상 명세서를 걸고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할 때 거기에서 당신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이렇게 밝혀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최근에 게시물 제가 2가지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의 명예 교수이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회원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과학자예요. 자, 그분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 저널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비평은 내가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 및 생화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과학 분야의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화론을 배우는 학생들도 알아야 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뉴욕 주립대학의 신경외과학과 소아과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에그너라고 하는 의사이며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인주의가 어떤 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생물의 정보가 그 경계를 넘고 있습니까? 다인주의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러한 질문에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명체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명체의 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다양한 변이는 발생될 수 있지만 돌연변이가 유전 정보를 축적한다거나 또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 정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현대적인 연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유전 정보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까? 더 고등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이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가르칩니다. 자, 최초의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최초의 그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하죠.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모든 식물과 동물로 진화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으로까지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최초의 생명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공통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학책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스캔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자,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부를까요? 훌륭하십니다. 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이 사람이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형태를 갖추는데 그거를 배아라고도 하고 배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배라고도 부릅니다. 하여튼 이 척추 동물들의 최초의 그 배아의 모습을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진화론자인 어네스트 해켈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척추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까? 닮아도 너무 비슷하게 닮았죠. 그래서 이분이 척추 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 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켈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해켈의 결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자, 뭔 얘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면, 닮았다고 우리가 보이면, 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가 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예, 이 진화론자인 어네스트 해켈도 이런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 해켈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간의 배아에 보면 목에 적어 볼 때는 주름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죠? 아가미 틈이라고 불렀어요.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서 갖고 있습니까? 물고기, 어류에서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인간 배아의 초기에 이 아가미 틈, 예, 그러니까 어류에 갖고 있는 아가미 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배아가 점점 커지면서 원숭이처럼 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가진 태아가 이제 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해켈은 진화 재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물고기로부터 진화했겠죠? 원숭이로부터 진화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진화해온 가정을 재현을 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켈이 말이 맞다면 이 인간 배아의 초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물고기에 불과한 거죠. 자, 이때는요, 꼬리를 갖고 있는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해켈의 이 진화 재현설, 이 배아 발생도는요, 과학에서 다룹니다만 이것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정의 과학적 증거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자, 어네스트 해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입니다. 예, 이 어네스트 해켈의 이 법적 그 증언이 결국 법정에서 받아들여서 뭐예요? 인간은 임신 7개월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동물에 불과하니까 그때는 낙태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갖춘 태아일 때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만 실제 도덕적이고 법적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연구가 1997년에 있었어요. 이 배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발생학자라고 합니다. 영국의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는 발생학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배아를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한 그림하고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배아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슨이 다른 발생학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1997년에 이것을 학계에다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진화론자인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오늘날 그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 개체를 죽이지 않고서도 배아의 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배아 현미경을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켈이 그린 그림의 물고기 배아하고 실제 배아의 사진하고 닮았습니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도룡령은 닮았습니까? 도룡령은 요게 그
한참 튀어나온 배를 완전히 깎아버려서 유사성을 강조했죠. 제 배에도 이와 같은 탁월한 성형술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병아리도 닮았습니까? 실제 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추가해서 다른 배아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이려고 조작을 한 거죠. 자, 사람의 모양도 닮았습니까? 실제 안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 낸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진화론자인 헤켈이 제시한 그림이 실제 조작된 그림이라는 것이 학계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스테반 굴두라고 하는 선도적인 진화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살해행위다 하면서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굴드 박사가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사용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조작된 증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살해행위고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고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배아 발생도를 160년 동안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의 증거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1997년에 그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그때 실린 제목이 뭐냐면 헤켈의 배아의 그림은 재발견된 위조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헤켈 당시에 그 배아의 발생도를 제시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헤켈이 제시한 것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수용을 하고 1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의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제 논문이 이 사이언스지에만 실린 게 아니고 여러 학회지에도 실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와 같은 조작된 증거로 오도하는 이 내용을 많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논문을 여러 학회지에 게재해 주게 된 것입니다. 2003년에 그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미국은 생물 교과서에서 헤켈의 배아 발생도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 하도록 결정했습니까? 삭제를 하거나 꼭 과학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면 이것이 오류임을 언급하도록 법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 헤켈의 배아 발생도가 제거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